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노화 속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영상 보기 전에 주의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노화 상태를 이 사람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있구나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피부에 그 검버섯과 같은 그 노화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버섯은 아주 중요한 노화의 그 지표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에 이 당독소가 노화 독소가 쌓여 있는 상태를 검버섯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당독소가 바로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다른 말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고요. 노화 독소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은 AGE, 나이라는 뜻이잖아요. 노화. 그래서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이 최종 당화산물이 바로 노화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의 그 노화 속도를 확인하고 당독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그래서 혈색소는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인데 그 당화된 혈색소는 그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노화가 돼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혈색소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치, 당화혈색소 수치가 즉 노화 속도와 당독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당독소 측정기가 또 있는데요. 간단한 그 외래에서 그 확인할 수 있는 당독소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피부 콜라겐에 있는 당독소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은 한 뭐 2, 30초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비해서 이 당독소 수치가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간단한 외래에서도 검사를 통해서 당독소를 측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저는 선호하는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당화혈색소가 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당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적혈구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이고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비율로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혈색소 중에서 당화가 된 노화가 된 혈색소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6이라면 6%라면 100개의 혈색소 중 6개가 당화가 된 것이고 이 비율에 따라서 3개월 평균 당도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표가 이 당화혈색소 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건강검진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기준인 6.5, 6.5가 되면은 그 당화혈색소 비율이 3개월 당이 이제 1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화 진행 속도가 140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수치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목표는 5.2, 103 이하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율을 들자면은 고속도로를 103km로 목적지까지 천천히 가야 되는데 140km로 당뇨 기준인 사람은 140km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그 노화 속도가 진행될수록 건강 수명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한 번 정도 해보시고 자기가 어디 상태에 있는 건지 그리고 목표는 한 5.2 이하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게 옵티말 최적 수치잖아요. 이 옵티말 레인지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수치는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인데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했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5.2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04 정도로 아주 빠르지 않죠.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에 다시 해봤더니 5.4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2에서 5.4 뭐 조금 올라갔네. 104에서 109 정도로 살짝 올라갔네 해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조금 올라가는 동안에 제 몸속의 그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식습관하고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다시 원래 목표인 5.2를 향해서 목표를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관리된 수치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정말 중요한데 이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면서 이 인슐린 수치하고 호마 IR이라고 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기 전에 이 노화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전에 이 인슐린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올라간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도 체크를 꼭 하시고 인슐린 수치도 꼭 체크를 하셔서 본인의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이 호마 IR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꼭 함께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도 저희 환자 중에 당화혈색소 5.4예요. 그래서 뭐 당뇨 기준으로 이제 6.5가 당뇨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상은 5.6이니까 5.6 이하면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혈당도 108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혈당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환자는 상당한 비만이 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봤더니 160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한 100배 가까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 있고 호마 IR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3위 기준인데 어, 거의 뭐 13배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몸이 계속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암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당뇨도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도 결과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인슐린 수치도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게 되면은 당장에 당뇨는 안 생기지만 몸이 상당히 망가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와 더불어서 꼭 인슐린 수치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만 보고 괜찮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고요. 인슐린 수치도 호마 IR,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당화혈색소, 당독소가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외인선 당독소가 음식이 고열에 의해서 갈변되면서 생기는 당독소인데 그 음식 중에 한 2, 30%가 흡수된다고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따로 어, 큰 주제로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인성 당독소가 또 중요한데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혈당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당독소가 내인성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당독소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먹어서 들어오는 물질도 있지만 혈당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이 당독소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인성 당독소를 낮추는 것이 결국에는 노화 속도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노화 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당화혈색소, 당독소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식사요법과 어떤 운동을 하면은 당독소를 낮출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잘 적용을 하시면은 노화 속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독소를 줄여서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런 불로장생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가격도 100원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이제 100원 정도만 투자하면은 이 불로장생할 수 있고 노화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그 당독소와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